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져서 여러가지 생활에 불편하실 텐데 어떠신지요? 범어사는 어제 그저께부터 온 눈이 녹질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날씨도 매우 쌀쌀하고요. 오늘은 신신명 견유몰류요 종공배공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할 차례입니다. 유와 공의 문제는 앞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유와 공의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와 비존재 이 둘로 이제 세상을 나눌 수가 있죠. 있음과 없음 둘로 이제 크게 이제 나누면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있음과 없음이 우리가 일견 우리들 마음으로 파악되는 그런 있음과 없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있음과 없음을 좀 더 정확하게 있음의 실상대로 또 없음의 실상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그 외 다른 여타 것은 다 그것이 이제 열쇠가 되어서 풀린다는 거죠. 이 세상에 건립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밑바탕에 뭡니까? 있음과 없음이 있어서 그 위에 건립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희로애락의 감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근거하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기반 이것이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사람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있음과 없음의 상대적인 것이 기본이 돼서 또 역시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을 낳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수용함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거죠. 첫째 이제 유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처음에 이제 중도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이제 태극은 무극이고 무극에서 이제 음과 양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음과 양이 있음으로 해서 사상이 나눠지고 사상에서 8개에서 이제 36개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세상이 벌어졌다. 주역을 우리가 좀 공부해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펼쳐졌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현상을 파악한 데는 그런 이제 연역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상대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 있음과 없음. 여기서 말하는 유와 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렇고 좌와 우가 그렇고 음과 양이 그렇고 전부 승과 속이 그렇고 일체가 전부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상의 그 기본이 있음과 없음, 유와 공이다. 그럼 유와 공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했을 때 다른 여타의 문제는 잘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견유몰유요 종공배공이라. 우리가 불교적인 그런 안목에서 볼 때 어떤 있음에 모든 것이 걸리니까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거부하는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불교에는 없지가 않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그렇다고 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보다는 훨씬 다른 차원의 경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유에 걸려있는 사람으로서는 유를 초월해야 됩니다. 유를 초월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 공의 경지죠. 그래서 어제 이야기가 공도 유를
대체하는데, 유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공이라는 약이 좋지만은, 그 약은 마치 소금을 맛을 내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공도 하나의 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 쫓지 말고 공에도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유와 공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그 유라고 해서 거부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견유몰류라 그랬어요. 유를 보내려면은 거기에 또 유에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또 그게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유를 보내려고 하면은 유에 빠진다. 그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벌써 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치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뭐 좋아할 마음도 없지만 미워할 마음도 또 없는 거죠. 그럼 미워한다는 것은 그마치 이제 관심이 있다는 뜻이 되어버리죠. 그럼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아하든 미워하든 그마치 그 대상에게 빠져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견유몰유여 종공배공이라, 유를 보내려고 하면은 보내는 그 마음이 벌써 유라. 그래서 유에 오히려 더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대로 내버려 둬야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은 그 나름의 가치로 인정해야 된다. 그 음과 양을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음과 양이 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못하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능을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뛰어난 공능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죠. 그 어느 것을 더 낫다고 축켜 세울 것도 또한 없습니다. 유도 공도 역시 같은 그런 원리죠. 그래서 종공배공이라, 또 공은 어떻습니까? 공이 유에 있음에 따르는 병을 대치하는데, 치료하는 데는 공이라는 게 참 좋아요. 그렇다고 이제 공만 자꾸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은 그렇게 쫓아갈 거리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공을 쫓아가면 공과 등지게 된다. 공의 이치하고는 등지게 된다, 그죠? 공은 그 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굳이 알고 보면은 쫓아갈 것도 아니죠. 쫓아갈 것도 아닌데 쫓아가면 그것은 오히려 공의 이치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공의 이치와 등지게 된다. 참 묘한 말입니다. 견유몰유여 종공배공이라, 유를 보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유에 빠지게 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괜찮죠. 종공배공이라, 공을 쫓아가면은 공과 등지게 된다. 쫓아가는 일 그 자체는 이미 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을 등지게 되는 그런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과 유를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입장, 그것이 이제 중도적인 입장이다. 또 원흉무해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람직한 그런 어떤 수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쯤 해놓고 승찬대사께서 아주 다음 달이면 전불상응이다. 참 말은 간단한데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말이라는 게 불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간단 명료한 표현을 하시면서도 이런 말까지도 오히려 필요치가 않다 그랬어요. 다음 달이면 전불상응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은 더욱더 상응하지 못한다. 더욱더 상응하지 못한다. 상응은 이제 지도와 상응하지 못한다. 지극한 도. 사실 말 많으면 어떻습니까? 진실하고 거리가 멀어지죠. 진실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진실에 맞추려고 변명을 열어놓고 설명을 열어놓고 구차한 소리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사회도 그렇죠. 일상사회도 말이 많으면 어딘가 진실성이 없죠. 진실은 굳이 말로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죠. 그래서 지극한 도에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말을 통해서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하지 못한다.
지극한 도하고 바람직한 인생하고 오히려 상응하지 못한다. 저런 전례라야 무처불통이다 그랬습니다. 말을 끊고 생각을 끊어버리면은 어느 곳이든지 통하지 아니함이 없다. 어느 곳이든지 통하지 아니함이 없다. 통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쉽게 해석하면 그렇죠. 통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묵묵히 말없이 또 생각마저 끊어져서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세월이 해결해주고 현실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하는데 10명이나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뭐 난상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어떤 한 곳으로 치우치도 않고 정말 텅 빈 그런 치우침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은 다 이해하죠.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무처불통이죠. 다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에 어떤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끼어든 사람이 있으면 그것마저 눈에 들어와요. 환히 명견지수같이 그런 게 파악이 됩니다. 그것마저도 통하게 된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주장도 알게 되고 그 주장의 저의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저런 전려 하면은 무처불통 참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쓰임새가 많을 그런 말씀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극한 도 정말 톡 터진 그런 진정한 그런 가치의 어떤 인생을 누리는 데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귀건득지요 수조실종이니 그랬습니다. 귀건득지 이야기하기 전에 저런 전례하면 무처불통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금강경의 제1분 법회인유분에 보면은 걸식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이제 걸식을 이제 나서고 그래서 이제 걸식을 해서 돌아와서 식사를 다 하고 그리고는 또 순서가 세족 발을 씻는다라고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이좌라고 해서 자리를 펴고 앉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금강경에서는 뭡니까?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무상으로 위종이라 해서 첫째 나에 대한 상, 또 남에 대한 상, 또 어떤 중생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부족함 또는 잘남 이런 데 대한 그런 열등의식 이것도 이제 중생상이라고 해서 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계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다. 그게 이제 수자상, 목숨 숫자죠.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이것이 이제 또 한계의식인데 그걸 이제 수자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주된 이제 가르침인데 그 이야기를 정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해당되는 법회 인유분에서 매일 하시는 걸식 이야기를 뜬금없이 또 등장시킵니다. 부처님은 다른 경전 설하시던 날도 굶은 게 아니죠. 늘 걸식은 하셨는데 딴 경전에는 왜 그런 걸식 이야기가 안 나오는가? 또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시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가?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1분에서 금강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세 가지 용어가 있다. 걸식이라는 거죠. 첫째는 걸식은 이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지 아니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도 탁발을 해봤는데요. 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탁발이라는 게. 이게 정말 자신을 철저히 비우지 아니하면 탁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탁발은 그저 부끄러움과 무슨 자기 체면과 온갖 그런 마음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거죠. 그래, 걸식이라는 말이 자기를 철저히 비운 것, 상을 다 없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매일 발을 씻었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세족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등장시킨 것은 정말 이것도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아울러 모든 상을 다 비우는 것을 발을 씻은, 발에 때를 씻은 그런 그 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에 그 얘기를 이제 등장시킨 거죠. 매일 하는 일인데 다른 경계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자이자라고 그랬습니다. 자리를 펴고 앉다. 이게 이제 오늘 무처불통, 결혼전례하면 무처불통이라고 하는 이 말과 이 걸식과 세족과 자리를 펴고 앉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 매우 아주 상통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철저히 앉으면요, 자리를 펴고 철저히 앉으면은, 우리는 뭐 몸은 앉아있지만은 뭐 생각은 뭐 엄한 사람 다 많은 거, 온갖 곳 다 돌아다니고 할 일 다 하죠. 오히려 뭐 몸뚱이가 가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참선하고 앉았을 때 더 많은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할 때 생각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부자 이제 자리를 펴고 앉는다는 말은 몸도 마음도 철저히 앉는 것입니다. 아무 그 생각 없이. 그게 이제 모든 상을 다 비우는 거, 자기를 비우고, 나아가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까지 다 비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형식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말도 끊어지고 생각도 끊어지면 다 통한다. 말하자면은 걸식이 다 통할 수 있고, 진정한 걸식은 정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없어져 통할 수 있고,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그렇고, 철저히 자리를 펴고 앉는다는 뜻이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근, 득지, 수조, 실종, 그렇게 했어요.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종지를 얻고 뜻을 얻는다. 뜻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대도를 우리가 성취한다. 지극한 도, 맨 처음에 지도문안이라고 한 뭐라고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런 표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얻는다. 지자는 이제 여기 뜻 지자지만 뜻을 얻는다는 거에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지극한 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조하면 실종이라 그랬어요. 비침을 따라가면은 종기를 근본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상대적인 말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 상대적인 말은 무엇인가 하니 근과 조입니다. 귀근 득지 할 때 근과 수조 실종할 때 조하고 이게 이제 상대적인 말입니다. 근의 일반적인 상대는 경계가 되어 있고 또 조의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상대는 고요할 적자,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요할 적자가 근본이 되고 비칠 조자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비치는 곳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비치는 곳은 경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뜻을 얻고 경계만 우리가 자꾸 쫓아가면 경계는 차별하니까 모든 것이 차별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를 따라가면 우리 마음이 가는 곳을 조라고 합니다.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계죠. 경계를 따라가면은 종지를 잃어버린다. 종지를 잃어버린다. 근본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결국은 말은 비슷합니다만은 종기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은 어떤 중도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조는 어떤 차별된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근과 조가 상대다. 이건 표현으로서의 근의 상대는 경이고 조의 상대는 적, 고요할 적. 그래 적조란 말을 잘 쓰죠. 적은 우리 마음의 정면한 텅 빈 그런 입장이라면은 조는 우리 마음이 작용하는 것. 어디든지 가서 비치는 거죠. 비친다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 마음이 가면은 말하자면 우리가 불을 이렇게 비치면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면은 그것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게 뭐 바로 파악했든지 잘못 파악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갈 때 어떤 경계,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사건이 전부 이제 거기에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조라고 합니다. 마음의 어떤 그 작용하는 모습을 비칠 조자를 그렇게 쓰죠. 그리고 그 반대의 본체적인 텅 빈 입장으로서는 고요할 적자. 그리고 적조, 또 근경,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유 반주하면 승각전공이라 그랬습니다. 수유에 반주하면 승각전공이라. 수유는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사이에도, 돌이켜서 비친다. 이건 이제 돌이켜 비친 것이 이제 중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존재의 중도성. 이것을 반조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그것을 반조할 줄 알면은, 그것을 비춰볼 줄 알면은, 모든 존재의 중도성을 비춰볼 줄을 알면은, 승각전공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승각은 뛰어나다, 수승하다, 각자가 이제, 승자에 붙어서, 그렇게 같이 해석을 하고,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경계가 공하다, 경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관을 이제 하거든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 관법이 공관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관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공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능경 25원통에 자주 등장을 하죠. 거기에 뭐 수관을 하고 화관을 하고 그래요. 물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공부도 있고, 불을 관찰하는 공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백골관을 하는 공부도 있고, 뭐 공으로 텅 빈 공으로 관하는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법, 초기 관법이 우리나라 지금 근래 뭐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수식관, 우리 숨 들락날락 이제 쉬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공부가 이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초기 불교에는 이 관법, 어떤 그 대상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제 관하는 그 관법 이야기가 가끔 있어요. 경계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관해가지고 내 앞에 있는 대상들을 이제 관해가지고 공하다고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공하게 보여요. 그게 이제 전공이다. 경계가 앞에 있는 경계가 공하게 된 것보다도 훨씬 수승하다. 승각. 그 노력이 상당히 들였죠.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의 경지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현상이 완전히 공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공한 것으로 자기가 수용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경지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중간 과정이고 수유의 반조, 모든 존재의 중도적 그런 그 이치를 비춰보는 거, 그것을 안다 이겁니다. 비춰본다는 말은 중도적인 그런 존재 원리를 깨달아 아는가. 그렇게 하면은 경계를 공하게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정신 집중을 해서 경계가 공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습니다. 그 경계가 공하게 볼 줄 아는 거 이게 공부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보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보고 그러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공능과 그 가치를 아주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그것이 갖고 있는 그것을 완전하게 다 이해하고 파악해서 활용하자는 것이죠. 그게 중도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있는 것을 없게 한다든지 없는 것을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잘못된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당시 때나 또 뭐 과거 그 불교의 그 어떤 일면에 있어서 이런 수행이 지금도 물론 있지만은 늘 있어 왔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뭐 아주 그 수행을 많이 해서 경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그건 물론 혼자만의 어떤 그 정신 세계지만은 이제 그런 그 공부도 있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모든 존재의 중도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알기만 하면은 앞의 경계가 텅 비어서
공해진 것보다는 훨씬 뛰어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전공현명 개유만긴이라고 여기 아주 못을 박아놨죠. 전공전변 개유만긴이다. 앞에 공한 것으로, 앞에 있는 경계가 공한 것으로 전변하는 거죠. 이 버젓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컴퓨터가 있고 책상이 있고 사람이 있고 모든 뭐 집기가 다 있는데 그것을 공하게 보는 것은 그건 상당한 경지이긴 하지만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전변해버리는 것, 변해버리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다 망견을 말미암은 것이다. 망령된 소견을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망령된 소견이지, 잘못된 소견이지, 왜 있는 걸 없게 봅니까?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보되, 없는 면도 물론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있는 것을 없는 면으로도 볼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면으로도 보는 뭐 그런 그 정도적인 이야기보다는 어떤 공부의 한 모습이 경계를 공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잘못된 공부다. 그래요. 그래서 전공으로 앞에 경계가 공한 것으로 전변되는 것은 이건 뭐 개인의 정신세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망령된 소견을 말미암은 것이다. 개유만긴이다. 망령된 소견을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불용구진하여 유수식견이니라 진리 구하는 것을 쓸 것이 아니요 오직 모름지기 견해를 실진이라 그랬습니다. 뭐 진이다 망이다 하는 그런 견해, 물론 망견이다 앞에 경계가 공하도록 그렇게 마음이 되어버리면 그건 이제 상당한 경지이긴 하지만 그건 망령된 경지다. 그래 이제 망견이라고 또 하니까 이제 그러면 진견은 또 뭐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또 대치하기 위해서 진구함을 쓰지 말라 이랬어요. 이 진과 망에 대해서는 아주 곳곳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이나 어록에서도 상당히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구진 부단망 그런 말도 있어요. 진도 구하지 말고 망도 끊지 말라. 그런 말도 있고, 부재망상 불구진 증도가에, 우리가 이제 신실명 이거 끝나고 바로 증도가로 이제 공부가 이어질 텐데, 증도가 첫머리에 보면 전학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다. 그렇게 됐어요. 정말 바람직한 도인, 인생을 제대로 살 줄 아는 사람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그랬어요. 망상을 제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진인이 망이 하는 이 상대적인 것을 초월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뭐 진과 망이 실제적으로 있다 합시다. 있다 하더라도 진은 진대로 망은 망대로 그 가치를 다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편중되지 아니하고 끄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용구진, 진구함을 쓰지 말라. 괜히 진리, 참된 거, 참다운 거, 자꾸 참다운 거 그렇게 구해서 하면은 어느새 망령된 거, 잘못된 거, 거짓. 진짜 구하면 어느새 거짓이 나와 있다. 어디 외국 가서 진짜 찾아보십시오. 틀림없이 그것은 가짜를 갖다 줍니다. 틀림없이 그건 가짜를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진짜 구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가짜를 갖다 줘야 그게 통한다고요. 그 자꾸 진짜 찾으면 가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세상 이치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뭐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정말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망상을 제하지도 아니하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또 진불임 망본공 그런 말도 있어요. 진도 또 세우지 아니하고 사실 알고 보면 망도 또한 본래 공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 진과 망에 대해서 아주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망견이다라고 하니까 망견은 또 이제 진견을 이렇게 거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진인이 망인이 하는 거 이것을 굳이 분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을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죠. 흔히 이제 떠도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 옛날에 남의 집에 가면 어떻게 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그런 그 시집 생활을 할 수 있냐 하니까 착한 일 하지 마라. 딱 한마디 그래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착한 일도 하지 마라고 했는데 나쁜 일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이듯이 신구함을 쓰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망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런 차이를 두고 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신시명의 경지에서는 뭐 진이 망이 똑같은 그 치우친 소견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구함을 쓰지 말고 오직 진이니 망이니 하는 그런 소견을 실진이라. 오직 모름지기. 숫자는 이제 모름지기라고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이런 뜻입니다. 꼭 이제 소견을 쉬어버려라. 옳다 그러다 쉬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옳은 것 쫓아가면 거기는 반드시 그런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이니까요. 세상은 전부 상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쉬어버리면은 뭐 진이니 망이니 진짜니 가짜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건 뭐 진짜 내놓으라 하는 것보다 아예 진짜고 가짜고 안 사버리면은 그건 뭐 진짜도 뭐 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가짜도 이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되듯이 우리가 진리니 뭐 망견이니 하는 것 이거 소견 쉬어버리면 그런 것은 다 떠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이제 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견유 몰유요 전공 배공이라 유를 보내려고 하면 유에 빠지고 공을 쫓아가면은 공을 등지게 되느니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은 더욱더 상하지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은 통하지 아니한 곳이 없느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뜻을 얻고, 요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중도의 경지, 계도의 경지, 지극한 도의 경지, 바람직한 삶, 행복한 삶이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경계를 쫓아가면은, 경계를 따르면 조자는 경계라고 해버리는 게 차라리 좋죠. 마음이 가서 비칠 곳이니까 경계죠. 비치는 곳을 따라가면은 종지, 근본을 잊어버리느니라. 수위에 돌이켜 비춰보면은 무엇을? 모든 존재의 중도 법칙을, 그런 말입니다. 모든 존재의 중도 법칙을 반조하면은 앞의 경계가 공한 것보다 훨씬 뛰어남이라. 앞의 경계로 공한 것으로, 앞의 경계가 공한 것으로 전변하는 것은 다 망령된 소견을 말미암은 것이니 진구함을 쓰지 말고 오직 모름지기 견해를 실지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시명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